이 트랜지션이나 이펙트는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패널 옆에 보면 이펙트라는 패널이 있어요. 지금 이펙트라는 패널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윈도우에 가셔서 여기 이펙트라고 써 있는 이 윈도우가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시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꺼져 있으면 이거를 체크를 다시 하셔서 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펙트 패널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펙트와 트랜지션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여기 비디오 트랜지션 그리고 비디오 이펙트, 오늘 이 두 개를 할 거거든요. 자, 비디오 트랜지션을 열어볼게요. 비디오 트랜지션. 자, 비디오 트랜지션 열어보시면 여기 여러 종류의 트랜지션이 모여져 있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좀 폴더 모양이죠. 근데 트랜지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디졸브입니다. 디졸브. 그렇죠? 그래서 디졸브 폴더 열어보시면요. 자, 여기 디졸브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크로스 디졸브라고 되어 있는 애. 자, 여기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으신가요? 예,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현재 디폴트 값이라는 얘기예요. 디폴트 값.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으면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축키 사용하는 거는 좀 이따 해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크로스 디졸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타임라인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타임라인을 확대하려면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플러스 키보드를 누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좀 확대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크로스 디졸브라는 요 트랜지션을 끌어다가 컷과 컷 사이에다가 놓으셔야 돼요. 컷과 컷 사이에다가. 그럼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끌어다 놓으시는 거예요. 요 아이콘을 이렇게 끌어다가 컷과 컷 사이에.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짧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트랜지션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짧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세팅 값에서 좀 기본 값을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 트랜지션이 적용되는 듀레이션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메뉴, 여기 메뉴에 보시면 에디트 있어요.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자, 프리퍼런스에서 제너럴로, 타임라인으로 가세요. 타임라인. 그렇죠? 프리퍼런스 쭉 아래 보시면 타임라인이 있죠? 타임라인으로 가시면, 자, 이게 프리퍼런스라는 게 환경 설정 창이에요. 그렇죠? 모든 프로그램에는 이 환경 설정 창이 있죠? 그래서 타임라인 상에서 지금 보세요. 제일 위에, 이 타임라인의 제일 위에 보시면 비디오 트랜지션 디폴트 듀레이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로 되어 있으세요? 자, 아마 제가 다 틀리실 거예요. 자, 요거를 30프레임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가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세컨즈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30초가 돼버리니까 1초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30프레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OK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금 적용된 여기 타임라인에 적용된 이 크로스 디졸브는 선택하시고요. 델리트 하시면 없어져요. 트랜지션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다시 크로스 디졸브를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자, 아까보다 길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1초 동안 두 개의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장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한쪽으로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그렇죠? 지금 얘는 양쪽으로 이렇게 다 걸쳐 있는데 지금 얘는 한쪽으로만 걸쳐 있잖아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서브 클립으로 만들었잖아요. 서브 클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디졸브가 걸리려면 여기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인 포인트를 끝까지 다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얘를 인 포인트를 좀 수정을 해줄게요. 이 정도 여유를 두고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걸면 걸리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트랜지션을 적용을 해줬는데요. 자, 이 길이를 지금 1초잖아요. 아까 프리퍼런스에서 1초로 맞춰주셨잖아요. 1초로. 좀 더 난 길게 적용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길이를, 트랜지션의 길이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트랜지션의 이 네모 끝을 이렇게 잡고 늘리시면 얘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해요. 그럼 트랜지션의 길이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늘리면 좀 더 여유 있게 길게 트랜지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트랜지션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더블 클릭이 아니고요. 이 트랜지션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보세요. 이펙트 컨트롤 창. 자,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시면 이 트랜지션을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션.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하고 듀레이션이라고 있죠. 그렇죠? 이 듀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지금 2초로 되어 있는데, 자, 얘를 다시, 자, 3초, 1초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1.0이라고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면 1초로 길이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얘를 2초로 주겠다. 그러면 2.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2초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듀레이션의 길이를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고, 지금 이 트랜지션이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끝을 잡고 이렇게 트랜지션의 길이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타임라인 상에서도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도 수정을 해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펙트에 대해서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트랜지션을 수정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적용한 트랜지션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자, 요 타임라인에서 트랜지션을 선택하시고 델리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트랜지션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트랜지션의 종류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에디티브 디졸브라고 있죠? 자, 얘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자, 플레이를 해보세요. 에디티브 디졸브. 자, 뭔가 좀 번쩍하면서 트랜지션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티브 디졸브는 두 개를 디졸브를 하는데, 두 개를 뭔가 더하기, 그러니까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하면서 트랜지션을 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크로스 디졸브가 가장 노멀하게 평균 값으로 디졸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본 트랜지션이고요. 딥 투 블랙. 자, 딥 투 블랙을 적용을 해볼게요. 딥 투 블랙 적용하면 중간에 블랙이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블랙이 들어가는 형태로 트랜지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딥 투 블랙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딥 투 화이트도 있죠. 그래서 딥 투 화이트 적용을 해보면 중간에 얘는 화이트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딥 투 화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리스라는 걸 해볼게요. 아이리스. 자, 아이리스 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이리스 라운드 적용해볼게요. 적용해보면,
자, 이렇게 얘는 형태, 원의 형태로 장면이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원의 형태로. 자, 이렇게 이제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페이지 필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보면, 자, 페이지 필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종이가 접혀지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자, 트랜지션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슬라이드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푸시라는 이 슬라이드를 적용을 해보면, 자, 얘는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형식으로 트랜지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워낙 트랜지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굉장히 눈에 띄는 효과이기 때문에, 자, 이걸 가르쳐 드리면은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트랜지션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면, 지금 보세요. 굉장히 산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영상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트랜지션만 눈에 띄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지션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경우가 어때냐? 뭔가 시간의 변화가 느껴질 때나, 아니면 장소의 변화가 느껴질 때, 아니면은 뭐 그 분위기의 전환을 좀 만들고 싶을 때, 요때 여러분들이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오히려 편집의 흐름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트랜지션 효과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자, 페이드 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페이드 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페이드 인 효과도 디졸브를 이용을 해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디졸브를 제 처음에다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페이드 인 효과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이 앞쪽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블랙 배경이랑 디졸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이드 인 효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디오 이펙트의 종류도 트랜지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되게 많은데요. 자, 먼저 이제 순서대로 이 어드저스트라는 이펙트 폴더를 이제 열어보시면요, 어드저스트라는 이펙트. 자, 요 컷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익스트랙트라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익스트랙트. 자, 얘를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얘를 끌어다가 해당 클립에다가 집어넣는 방법, 여기 적용이 됐죠? 이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적용시키고 싶은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펙트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클립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펙트를 이렇게 적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보세요. 이펙트 컨트롤 창.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보시면 여기 익스트랙트라는 이펙트가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익스트랙트라는 이펙트가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펙트를 적용을 하면 이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자, 패널에서 이 이펙트를 세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익스트랙트라는 이펙트가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FX 버튼이 있죠. 이게 온오프 버튼이에요. 트랜지션을 끄고 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 버튼을 끄면 이펙트가 사라져요. 그렇죠? 이펙트 효과가 사라졌죠?
얘를 키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껐다 켰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펙트 온오프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펙트 온오프 버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블랙 지금 익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영상을 흑과 백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흑과 백으로 바꿔주는 그런 이펙트죠. 그래서 블랙 레벨을 이렇게 올려보시면 블랙 부분이 더 진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화이트 쪽을 올려주면 화이트 부분이 진해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블랙 화이트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해서 완전히 화이트로, 어두운 부분은 완전히 어둡게 해서 블랙으로. 자, 이렇게 바꿔준 게 익스트랙트라는 이펙트. 자, 여러분들 이펙트 종류 중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셋업 버튼이 있는 이펙트들이 있어요.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자,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지금 이렇게 수치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래서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펙트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프트니스 값도 적용을 해보시면 이제 좀 중간 톤이 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인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인버트. 자, 인버트를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반전이 되게 돼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오프 버튼은 요 FX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 그랬는데, 이 이펙트를 아예 나는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펙트 컨트롤에서 해당 이펙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델리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예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블러 앤 샤픈이라고 있어요. 블러 앤 샤픈. 자, 이 중에서 카메라 블러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블러. 자, 제 첫 컷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카메라 블러를 일단 첫 컷에다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이게 흐려지죠? 예, 흐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펙트를 적용을 해주셨으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이 해당 이펙트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 블러를 0으로 주면 블러 값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러라는 거는 이미지를 흐려지게 하는 그런 효과거든요. 근데 퍼센트 블러에서 얘를 100으로 주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이 카메라 블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메라의 그 초점을 이렇게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자, 이런 이펙트들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펙트에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퍼센트 블러를 처음에는 자, 한 50에서 시작을 하게 해줄게요. 자, 50. 이 정도 흐려진 거예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키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 2초 후에는 자, 퍼센트 값이 0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애니메이션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블러가 많이 적용이 됐다가 사라지는, 이렇게. 그래서 포커스가 맞아 보이는 이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카메라 블러 효과고요. 자,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널. 자, 채널이라는 거를 좀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리스메틱이라는 이 이펙트가 있는데요. 채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RGB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RGB,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 영상은 RGB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채널, 블루 채널, 그린 채널 이렇게 세 가지 색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널에 있는 이펙트들은 아리스메틱이라는 이펙트를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해보시면 이 아리스메틱 이 이펙트 컨트롤로 가보시면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이 따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드 값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레드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린 값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그 레드 값은 0으로 만들고 그린 값을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죠? 그리고 블루 값만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네. 각각의 채널 값을 따로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셋 다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세 개 다 올려주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그 필름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컬러 필름, 네거티브 컬러 필름이 이렇게 보이죠? 네. 네거티브 컬러 필름이. 그래서 이 채널에 있는 이펙트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RGB의 값을 별도로 값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컬러 콜렉션이라고 있는데 이 컬러 콜렉션, 그러니까 색보정, 컬러 콜렉션을 색보정이라고 하는데요. 색보정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틴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틴트를 적용을 하면 지금 보시면 흑백으로 변했죠. 흑백으로 변했는데 얘를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색깔을 따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의 컬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드로 주고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의 컬러를 이렇게 옐로우로 줬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그 톤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틴트예요. 틴트라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디스톨트라고 있는데, 자, 디스톨트는 이미지를 이제 왜곡시키는 거죠. 이미지를 이제 왜곡시키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스피어라이즈라고 있는데 얘를 적용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레디우스, 자, 레디우스를 이렇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 나오는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왜곡하는 그런 종류들이 이 디스톨트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너레이트 보시면 여기 4 컬러 그레디언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4개의 색 컬러를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의 색상을 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블렌드 모드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모드를 none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어떤 모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블렌드 모드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달라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제너레이트 보시면 렌즈 플레어라는 게 있는데, 렌즈 플레어를 적용을 해보면 빛이 추가가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빛이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빛의 위치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원래는 촬영할 때는 없었던 빛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생성이 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렌즈 플레어입니다. 렌즈 플레어. 이런 식으로 어떤 빛을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렌즈 플레어고요. 자, 이미지 컨트롤은 여러분들이 뭐 이게 색을 그 영상의 이제 컬러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블랙 앤 화이트는 뭐 말 그대로 흑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흑백으로 만드는 거고, 컬러 밸런스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RGB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돼 있는데, 레드를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레드 값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레드를 내려주면 레드 값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채널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이 컬러 밸런스를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컬러 밸런스고요. 자, 그다음에 키잉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트랙 매트 키나 뭐 울트라 키 같은 거 이용을 해서 합성할 때 쓰는 거예요. 영상 합성할 때. 그래서 요 트랙 매트 키나 울트라 키는 여러분들 영상 합성 시간에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퍼스펙티브. 여기 보시면 베이직 3D라고 있는데, 자, 얘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고. 자, 여기를 이제 스위벨, 틴트, 뭐 디스턴스 얘네들을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주면 이런 식으로 멀리서 이렇게 날아오는 듯한 액션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다 이제 지금 보시면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키프레임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베이직 3D고, 그 다음에 스타일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자, 모자이크 기능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자, 모자이크 기능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요 모자이크를 이제 적용을 할게요.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모자이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블록의 개수를 예를 들어서 50개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되죠. 근데 보통은 모자이크 처리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하고 사람 얼굴에만 이렇게 준다거나 어떤 특정 부분에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그렇게 해주려면, 자, 여기 보시면 모자이크 위에 보시면 모자이크 그 이펙트에 보시면 마스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 그래서 지금 요 엘립스 마스크, 그러니까 원 형태의 마스크예요. 원 형태의 마스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요 원이 만들어진 안에만 모자이크 이펙트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의 크기를 여러분 또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자, 지금 사람의 얼굴에만 이렇게 모자이크가 처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를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스크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영상 합성할 때 적용되는 이제 개념인데요. 마스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기 그 색보정 할 때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모자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으로 이제 가보시면, 자, 꽃잎에다가 타임 기능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에코라고 있습니다. 에코 기능을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갑자기 밝아졌죠? 이걸 에코 오퍼레이트를 미니멈으로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에코 타임을 좀 늘려줍니다. 그리고 넘버를 늘려줬어요. 그러면 지금 꽃잎의 개수가 이제 많아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네. 원래는 에코를 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자, 에코를 적용을 하면 시간이 이렇게 이미지가 겹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이미지가 겹치게 되면서 꽃잎이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메아리 생각하시면 되죠, 에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폼에 가시면 크롭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크롭은 어떤 이미지를 잘라내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크롭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 얼굴만 이렇게 잘라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 뭐 버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조금씩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 얼굴만 잘라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트랙을 하나를 더 쓰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개의 이미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요. 두 개의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시고 사이즈 조절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앵커 뒤에 화면을 띄우잖아요. 네. 요즘은 잘 쓰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이펙트 기능입니다. 이펙트 기능. 자, 이펙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자, 호리존탈. 자, 여기 보시면 호리존탈이라는 게 있죠. 플립이에요. 호리존탈 플립, 버티컬 플립 있는데, 자, 호리존탈 플립은 이런 식으로 좌우로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지를 좌우로. 그리고 버티컬 플립은 위아래로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플립 이렇게 반전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티컬 플립과 호리존탈 플립이 있고요. 자,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베네시안 블라인드라는 이펙트를 적용을 해볼게요. 베네시안 블라인드. 자, 베네시안 블라인드 적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트랜짓 컴필레이션 얘를 이렇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 방향, 그러니까 각도를 예를 들어서 45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미지를 겹쳐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제 겹쳐주게 되면, 자, 두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지금 겹쳐 있는 상태거든요. 네. 겹쳐 있는 상태인데 얘를 트랜짓 컴필레이션을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키프레임 만들어서. 그래서 0에서 10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블라인드처럼 장면 전환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트랜지션.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장면 전환이잖아요. 트랜지션 이펙트라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각 폴더 안에 들어있는 이펙트들을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면은 보면 알아요, 그죠? 보면 어떤 효과인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설명을 제가 일일이 드리는 것보다는 PDF 파일을 보시면서 이펙트를 조금씩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랜지션이나 이펙트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적용을 너무 의미 없이 많이 하면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이런 이펙트 종류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한다, 이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고 요 이펙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